자, 여기는 저희 화단이에요. 이제 봄이 돼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겨우내 제주도는 춥지가 않기 때문에 잡초가 너무 많이 번져요. 수꾼초들도 육지에서는 초록색이 아니라 완전히 땅속에 뿌리만 남아있는 애들이 많을 텐데, 같은 수꾼초래도 여기 제주도는 이렇게 시퍼를 둥둥하게 올라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게 제주도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놈만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살아있으면 안 되는 잡초까지도 이렇게 초록색으로 난리라서 얘네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제주도에서 정원한다고 그러니까 식물을 좀 아시는 분들은 거기는 월동 온도가 낮아서 높아서 좋겠어요. 키우기 힘든 것들도 잘 키울 수 있어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잔디가 겨울에도 시퍼렇다, 겨울에도 잔디 뽑아야 된다 그러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라고요. 예, 그게 바로 제주도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제가 한번 싹 다 뒤집어요. 쪼그리고 앉아서 궁뎅이 방석을 끼고 앉아서 땅바닥에 붙어서 기어다니다시피 합니다. 지금은 뭘 또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가 원래 이렇게 잔디밭하고 화단하고 경계예요. 지금 그림자가 졌는데, 자, 잡초를 뽑으면서 또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잘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기가 왼쪽은 잔디밭이고 오른쪽은 화단이에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잔디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면 1년에 1m 이상씩 기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침범을 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화단 조성을 했을 때는 제대로 잘 했어요. 하고 나서 경계석도 두르고 했는데, 이 경계석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안으로 집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모호해져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뭔가 시설 같은 게 없어지거나 부서지거나 이제 흙이 눌러지면서 같이 눌러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1m 이상 기어 들어가서, 이게 뭐냐, 유통명은 일본 바위친가 뭐 이래요. 근데 하여간 아스타 계열이거든요. 아스타 계열 식물한테 잡아먹었어요. 걔를 잡아먹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은 또 이제 많이 자라서 얘도 이제 캐서 정리해야 되긴 하지만 너무 이쁜 녀석이라, 얘는 왼쪽에는 지금 잔디는 잡초가 돼버린 거고 얘는 잡초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얘를 빨리빨리 떼어내야 되는데, 나봉이 왔어. 유튜브만 찍으면 와요, 멀리서. 제가 떠들면. 그래서 지금 경계를 나눌 거고요. 잔디를 떼낼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제 뭣도 모르고 잔디만 다 깔아놨는데, 한 2, 3년 정도 지나면서 보니까 꽃을 심고 싶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잔디를 걷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걷어내는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겸사겸사 그 작업을 할 건데, 팁은 뭐냐, 피자 자르듯이 자르면 돼요. 잔디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뿌리가 아니라요, 기어가는 뿌리라서 실제로 뜯어보면요, 제가 볼 땐 한 맥시멈 10cm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10cm만 이게 땅을 잘라버리면 그 아래는 그러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훌렁 걷어지거든요. 단 이게 덩어리가 크면 떼어지질 않기 때문에, 떼는데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보통 이제 피자 자르듯이 내가 떼어낼 수 있는 크기로, 그래서 보통 이제 판매하는 잔디 같은 경우 띠라고 하죠. 그러면 뭐
인심이 넉넉한 삼촌들은 가로 30에 세로 30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삼촌은 20에 20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이거는 내가 떼어내는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잔디 농장 같은 데서는 이걸 떼는 기계가 있지만 저는 그게 없는 관계로 삽질을 하겠습니다. 삽을 어떻게 꽂아서 놓나 한번 잘 보세요. 라봉아, 라봉, 라봉. 삽으로 칼질을 잘 해놓으면 이렇게 덩어리가 떼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려면 요대로 가서 옮겨 심으면 되는데, 저한테는 지금 이 잔디가 필요 없는 거라서 필요 없는 이제 흙을 털어내고 얘네는 그냥 말려서 버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뿌리들이 끊겨 있거든요. 잔디가 번지라고 할 땐 또 잘 안 번지는데, 번지지 말라고 떼어낼 땐 또 이게 그렇게 잘 번져요. 이렇게 마디 하나 있는 나무 이런 것까지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되도록이면 다 꼼꼼하게 호미로 긁어내면서 다 이렇게 없애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라봉아, 거기 상자 아닌데. 여기로? 그래, 잘났다. 라봉아, 라봉아? 야.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잔디 걷어냈어요. 네. 걷어낸 게 이만큼. 힘이 안 되는 일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조금 요령을 부리면 할 수 있다고요. 가끔 이제 잔디밭 걷어내신다고 하면서 그 미니 관리기를 갖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초제 싹 뿌리시는 분들도 있고, 까마귀 지나가요. 예. 그러신 분들도 있고, 막 곡괭이 같은 걸로 곡괭이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피자나 두부판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삽으로 칼질을 잘 내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호미로 앉아서 한 장 한 장씩 떼면 어렵지 않게 뜰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워낙에 잔디밭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도구나 기계들도 많고 약들도 많은데, 예초기 같이 생겼는데 그 앞에 헤드를 이 라인 엣지 따는 거, 잔디 엣지 따는 걸 용으로 그 앞에 어태치먼트가 붙어서 나오는 기계들이 있어요. 그런 거가 어떻게 생겼냐면, 예초기인데 칼날을 옆으로 땅으로 박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땅에다 하기에는 돌이 튀어나와서 겁이 나서 못 하겠고요. 하여간 그런 도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사실 이렇게 피자 자르듯이 윙윙윙 잘라버리면 굉장히 쉽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잔디밭이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물건이 거의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 정도 평수는 여자분들도 삽질 간단히 해가지고
호미로 걷어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평수로 따지면 한 평 정도 걷어냈는데 좀 빡 집중해서 했으면 한 30분이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저는 밑에 막 다른 식물들이 많아서 살살살살 하느라고 시간이 더 걸렸는데 좀 요령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 쉽게 어렵지 않은 공간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에는 그래도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근데 차이가 안 나 보여. 어떡해. 조금 정리했어요. 저 바구니 거기 있는 데까지. 나머지 있는 이렇게 막 초록색 있는 것들은요, 겨울을 나는 숙군초 애들의 그 지상부예요. 뿌리만 살아있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로제트 형태로 땅에 붙어 있는 애들도 있고, 지금 밑에서 막 싹이 올라온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잡초랑 아닌 거랑 구분을 보통 사람은 못 한다는 거. 그게 제일 문제라는 거. 예. 그래서 정원은요, 가드닝은요, 관리가 90%예요. 디자인이고 설계고 뭐 식재고, 솔직히 식재나 디자인 관련해가지고 해놓잖아요. 그러면 한 3년까지는 이쁜데 3년 이후부터는요, 이렇게 1년생 초하류가 아닌 이상 다년생 초하류인 경우에는 부피가 늘어나기도 하고 죽는 애들도 있고 싹이 터서 딴 데 올라온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계속 모둠으로 관리하고 정리하고 위치 바꿔주고 빼주고 더해주고 이제 이런 게 관리거든요. 그게 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막 식재 디자인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뭐 사진을 보던 다른 사람 하는 걸 보던 아니면 내 멋대로라도 한번 심어놓고 보시고 관리해가면서 답을 맞춰나가는 게 맞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디자인 하시는 분들 잡초랑 아닌 거랑 구분 못해요. 자기가 해야 돼요. 정원은 가드닝은. 예.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 지금 몇 평 정도 했냐? 아까부터 잡초한 것부터 하나, 둘, 셋, 한 네 평 정도 정리했다고 봐요. 아니다. 아닌가? 4평. 3평이나 4평 정도 정리를 했어요. 3평이나 4평 정도 정리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잡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잔디뿌리도 있고, 이제 위에 이제 지상부들, 이제 말라 비틀어진 가지들도 있고, 잡초 뿌리도 있고, 막 이래요. 지금 3~4평 한 것만 해도 이렇게, 이게 뭐지? 외발차에 하나 가득인데, 자,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정원의 양이 굉장히 작으신 분들은 이런 거 비닐봉지에 담아서 그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처럼 규모가 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 비닐봉지를 쓰레기로 처리를 하냐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리사이클링 해야 되는 거예요. 퇴비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장소를 정해서 한 군데다 모아놓고 우선은 썩혀야 되는데, 썩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첫 번째 섞이는 이유는 얘가 이 안에 분명히 벌레도 있고 있어요. 그런 애들을 죽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안에 뭐가 있냐? 종자들이 있어요. 종자들. 그게 잡초이건 원래 있던 식물의 종자들이건 그런 애들도 섞여야 되고, 그리고 그런 애들 유기물들이 모두 다 썩어서 분해가 돼야지 거름이 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한꺼번에 모아두셔야 되고, 사실 정원하신 분들은 더 뭐가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사실 이게 내가 뿌리를 뽑는다고 해서 잘 뽑는다고 해도 흙이 굉장히 많이 딸려오거든요. 근데 정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텐데 정원을 할 때 이 흙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잡초만 계속 이렇게 잘 뽑아서 깔끔하게 해놓으면 이게 정원이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흙이 쭉 깔아놓는다고요. 근데 좋은 흙은 진짜 구하기도 힘들고 어디서 얻어오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파는 걸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잡초를 메고 난 거름, 퇴비들, 여러 가지 유기물들을 퇴비화할 때 흙도 같이 딸려 나가기 때문에